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여러 가지 전국 현안 이야기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제가 불러야 되죠? 후보. 예, 네, 정 후보님. 지금 현재는 아니면 1등 후보님. 1등 후보님. 예. 저희 정치킨 보신 적 있으세요? 가짜 치킨이구나. 박근혜 아니에요, 박근혜. 예, 박근혜 탄핵했듯이 윤석열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좋은데요? 네. 정치와 치킨을 합친 프로그램이에요. 예, 별로 꽂히진 않네요. 네, 요즘 보니까 원외에 계시긴 하지만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방송법 표결이 그렇죠. 있고요. 네, 원외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왜냐면 직접 나서실 수는 없으시니까 좀 뭐 답답하세요? 어쩌세요? 저건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을 한 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즉시 탄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탄핵에 가까운 주장이나 액션 플랜이 가동이 되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호남에서 조금씩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직접 거리에 나오거나 새로운 방법, 국민들이 더 현명하거든요. 탄핵 청원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들은 맞고 우리는 민주당 이것을 진격하려고 하는데 부딪히잖아요. 네네. 이 부딪히면서 쟁점이 무엇인지 저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도 이 탄핵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구나. 탄핵은 현실화될까? 이걸 이제 외교에서 기정사실화 전략이라 그래요. 자꾸 이슈가 되거나 하다 보면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찍었더니 탄핵을 국회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네. 이래서 투표를 한 거지. 이래서 민주당에 압승을 준 거지. 이런 정치 효능감이 극대화되어 있고 이런 정치 효능감이 극대화되면 다시 정치적 탄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치적 탄핵은 거리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많은 국민이 거리에 나오면 다시 제도적 탄핵으로 받아들이는 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휘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도에서 아직 소추 발의는 아니지만 무척 깊은 효능감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죠. 자부심. 이게 이제 또 국민들은 또 액션 플랜으로 나갑니다. 그게 탄핵의 과정이에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무척 국민들이 지금 자부심을 느끼죠. 짜증도 나지만 누구에게 짜증이 나겠어요? 국힘에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들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했는데 왜 막아? 이유가 있든 없든 건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좀 해봐야지. 그런 느낌인데 계속 막잖아요. 좀 뭐하는 정당이지? 국힘에 대해서는 점점 부정적인 견해.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여론조사로 반영은 안 됩니다. 조금 지나야죠. 좀 더 숙성되는 시기가 필요하죠.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 씨의 녹취록,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시작이 돼서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그리고 삼부 토건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쟁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부 토건인지는 모릅니다. 삼부라고 언급이 돼 있죠. 내일 삼부 체크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여러 가지 쟁점들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권력이 불법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으로 추정되는 이 행위들 거기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법으로 추정된 행위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 불법이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탄핵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뭐 예측을 하세요? 봉도사님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최혜병 건을 보면 이건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왜 방송에서 이제 패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할 때 전화를 합니다. 수색 당장 중지해. 그리고 압수수색에 구체적으로 이유와 대상을 적시하고 다시 나와.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아요. 이 압수수색을 나왔던 광주지검 팀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와요. 근데 압색은 전격성이죠. 신속성이죠. 은밀성이죠.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격적으로 나갔는데 막아요. 그럼 해경은 돌아갔는데 하루 그 다음날 올 때까지 해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해경 그 사무실에 있었던 서버에서는 하드디스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병우는 이 건으로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로 등의 혐의로 네. 유죄가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사를 합니다. 한동훈이 이걸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를 법정에 세우고 결국은 유죄가 되는데 네. 최혜병 특검을 받더니 박종훈 대령이 수사해갖고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의뢰서가 회수되거나 그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한 듯한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지검에 전화했던 우병우와 다를 바 없는 정도를 뛰어나서 더 깊은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죠.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전화했는지 한 8차례, 9차례 전화했는데 그때 당시 안보실장이 전화했고 차관에게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이 수사 의뢰서를 가져와라. 이거 회수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무척 심각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을 막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종훈 녹취록이 나오고 카톡이 나오고 네. 이종훈은 임성근 장군의 인사에 개입한 듯한 흔적이 나오고 신원식 장관이 되는 걸 미리 알고 그럼 이종호 이분은 어떤 고리로 군 인사에 관여하고 있었나? 어떻게 관여했지? 그런데 VIP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라고 또 본인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군 인사 관여하는 그를 개입하고 직접 쥐고 쥐락펴락하는 것이 김건희였었나?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주포 이종호 씨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밝혀내야죠.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는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최순실 씨를 뛰어넘는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종호 씨 그 카톡에 마지막에 내일 3부 체크하고 이 3부는 뭐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아직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더 가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좀 개인적인 영역에 있던 것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 개입, 국정 개입 의혹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런 증거도 못 잡았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그 금요일날 청문회에서 보니까요. 금융위원 임명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충격을 받아서 증거를 채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사나 국정에 개입한 듯한 그런 주장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법정에서 이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방증이죠. 정황만 나오고 있는 거죠.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은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이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거부권에 막혀서 또 국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추측으로는 이탈표가 한 3표 정도 나왔지만 결국 부결된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결은 예측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국힘 정치를 깊고 넓고 크게 픽처로 봐야 되는데 부결이 과연 역사적으로 부결인가? 물론 지금 현상적으로는 부결이 됐지만 이 부결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거대한 물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최혜병 특검은 당장은 부결돼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 부글거리고 끓고 있는 민심이 이 배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그럼 국회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최혜병 특검은 필요하다. 좀 더 보완된 특검 그리고 한동훈이 최혜병 특검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쪽문을 여는 듯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진 아직 한동훈이 나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들기고 끊임없이 노크하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국회 역할이고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항의의 방법으로 거리에 나오든 서명을 하든 댓글을 달든 이런 항의의 방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강물은 만납니다. 양강물은 지금 서서히 만나려고 하는 초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래서 빵 터진 게 박근혜 특검으로 간 거예요. 박근혜 특검도 200만 시민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힘이 그때 당시 국힘의 전신인 그 당이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거지만 국힘이 안이하게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원칙적으로는 그 입장이 맞다. 당내에서 토론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판단은 쉽사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어찌 보면 본인의 주도권이 강화된 거로 보이지만 여전히 윤석열과의 관계가 이미 금이 갔거나 삐그덕대는 관계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내뱉은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자. 이것도 내뱉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그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비록 자신의 오른팔인 김경률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뱉은 게 두 개거든요. 이채 양명주의 주가 조작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여지가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패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할 여지가 없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요게 이제 충돌하고 토론하면서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그 부서지고 하는 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요 그림을 앞으로 그 조성되는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을 잘 구사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지를 들여다봐야죠. 그런 거에 제가 선수입니다. 선수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적으로 윤한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지금 아무리 예측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봉도사라도. 그러나 인간관계는요. 친한 친구하고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뭐 그 사소한 오해로 이렇게 냉랭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있을 필요 없잖아. 털고 화해합니다. 근데 찜찜한 게 뭐가 계속 남아있어요. 인간관계는 고려청자하고 같습니다. 금이 가잖아요. 본드를 예리하게 붙여도 그 금 간 거는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금을 메꿨다고 해서 고려청자가 시중에 이 귀한 값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깨진 고려청자의 본드로 잠깐 붙였을 뿐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이야기가 뭐 청원으로도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우리가 단일 대우를 무너뜨리면 우리 같이 죽는다라는 그 어떤 학습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충분히 있죠. 그러나 국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담론에 뛰어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치학 공식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게 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노출시켜서 그걸 어젠다화, 의제화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유명한 게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이게 자기의 불리한 의제를 아젠다로 던져놓은 거예요. 본인은 그걸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모든 국민들은 안철수는 이명박 아바타구나. 자,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잖아요. 국힘은 탄핵 이슈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드롭에다가 빨간 글씨로 탄핵이라고 써놨어요. 자기들은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무심코 그 그림을 TV에서 휙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국힘도 탄핵 전선에 동참하나? 그리고 용산에서 어떻게 발표해요? 민주당을 무슨 탄핵병자라고 얘기해요. 명백한 위법이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탄핵이 되지 않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설명을 내일 모레 뭐 사법고시 보고 내일 모레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용산이 탄핵 이렇게 얘기해요. 용산도 탄핵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를 스스로 언급하는 순간 탄핵 열차는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가 각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만나면서 하나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실제적으로 탄핵으로 그런 가는 느낌이 좀 들죠. 안 들어요?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실제적인 탄핵으로 간다고 하면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예측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 중에 다 나왔어요. 나중에 리와인드 하면서 찾아보세요. 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오늘 대화에 다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계속 거부권에 막히고 재의결은 안 되고 이 도돌이표 아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각자 운동하거나 각자 따로 돌아가는 이 퍼즐들이 맞춰지는 시점이 나와요. 국힘 내부도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맞춰질지 모르지만은 또 실마리가 나옵니다. 최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를 통해 갖고 녹취록, 카톡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증거는 어딘가 있다. 다만 찾지 못할 뿐이다. 그럼 이 탄핵의 트리거가 되는 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화 속에 나왔습니다. 다만 찾지 못할 뿐이다. 저는 찾았어요. 앞으로 저를 최고위원으로 밀어올려 주시고 제 입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힌트를 좀 주신다면? 힌트는요. 전주 MBC 방송을 리와인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선이 좀 확실시 되면서 최고위원 선거가 오히려 또 관심인데요. 출마하셨잖아요. 사실 공천 취소가 이제 총선 과정에서 되셨었고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최고위원 나오시고 나오신 이유, 이 시점에 나오신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천 취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억울해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 BBK 때문에 억울하게 1년 동안 감옥 간 거에 대해서도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정봉주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컷오프의 벽, 그리고 이명박 탄압의 벽에 막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탄핵이거나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진짜 전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당원들이 최고위원 나가라, 최고위원 나가라 엄청난 요구가 온 거예요. 제 캐치프레이즈가 지금은 싸워야 할 때, 그리고 국민들, 당원들도 동의한 거예요. 싸워야 될 때는 진짜 싸워본 자,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싸워서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던 그 검증된 전투력을 산 거죠. 그래서 저를 불러낸 거예요. 나왔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당신 잘 나왔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 충북 유세에서, 제가 지금 합계일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추격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1등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벼랑 하나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정봉주가 1등이 되나 누가 1등이 되나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럼 정봉주 안 찍어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오드간에도 못 들어갈까 봐 지금 걱정이 돼요. 그러잖아요. 정봉주는 등수에 연연해 하지 않는데 그럼 되나? 그럼 우리 다른 사람 찍을까? 이런 분위기가 생길지도 모를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원내의 역할, 원내들은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역할이 있거든요. 원내는 저 혼자입니다. 원내로서 아까 얘기했던 그 퍼즐을 맞추는데 법적 탄핵으로만 안 돼요. 정치적 탄핵을 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최고위원이나 원내들이 바쁜 시간에 못할 당원들과의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 거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원외인 산 사람쯤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1등이고 뭐고 관심 없다 그랬더니 표를 안 찍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북 당원들, 광주, 전남 당원들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설마 나한테 한 표를 안 주진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외 한 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호소하는 거죠. 마저 질문을 좀 드리면 속 시원하다, 전투력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합계 최고위원도 1위를 달리고 계시기도 하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있고 뭐 난 예측했었어라는 반응도 당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더 크죠. 좀 언론에선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속 시원하다, 전투력 있다라는 평가 반면에 또 좀 입이 불안하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과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과 우려는 조중동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강력한 화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고 분열책입니다. 2년 전에 정청래가 1등으로 달릴 때 네. 지금 저하고 똑같은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정청래는 불안하다. 저 불안한 후보가 1등을 하면 어떡하냐.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청래 2년 동안 정청래 최고위원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눈부신 활약을 또 보내고 있거든요. 불안했던가요? 사고를 쳤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 조중동이 민주당의 강력한 화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서 안 된다. 국힘 입장에서 윤석열 입장에서 이 5명 들어오는 입 중에 누구 입이 제일 무서울까요? 우리 김 기자님은 누구 입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를 적으로 상대하는 쪽에서는 가장 언론에서의 활약이 화려한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공격하는 정봉주 입이 제일 무섭겠죠. 근데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저 5등쯤에 앉아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평가를 못 받는 너가 잘난 척 해봤자 거기지 하는데 제일 윗자리에 앉아있어 봐. 야 민주당에서 인정받은 너의 입은 역시 무섭다.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입, 가장 두려워하는 준비된 전사 정봉주를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표가 있으면 찍을 것 같죠, 느낌이. 안 찍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묘설입니다. 묘하게 설득된다. 그래서 묘설입니다. 그 호남 경선 말씀하신 대로 전체 1위시지만 김민석 의원 추격하고 계시고 호남 경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호남의 민심이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답보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봉주가 정의롭게 싸웠던 그 과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호남민들은 저 사람이 뭐 하겠다 그러면 그가 누구였지를 금방 판단해요. 미래에 대한 주장은 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정치적 이력, 정치적 경력을 보고 그의 주장을 봅니다. 정의롭게 싸우겠습니다. 이랬는데 저 사람 무척 기회주의적이었었는데 저 사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표가 안 가요.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적어도 호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은 정봉주가 하는 주장을 정봉주가 살아온 과거 제가 호남과 무척 닮아 있어요. 호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역사입니다. 정봉주는 권력층 기득권 세력이 불법하거나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서적으로 닮아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정봉주는 지난 20년 역사를 봤을 때 살아온 역사를 봤을 때 정봉주는 본인이 부셔지는 한이 있어도 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올 터인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호남민들은 본인들과 닮아있는 본인들의 저항 항거 정신과 닮아있는 정봉주 그동안에 검증된 정봉주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북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한 10군데 정도 했는데 그 지역을 다 합한 거 정도의 당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투표를 보일 겁니다. 전북, 광주, 전남,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이 됩니다. 또 이제 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역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민들은 또 소외감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이 굉장히 그 축소된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북의 가장 큰 이슈가 대강법에서 이제 전주가 제외된 거죠. 이거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은 하나거든요. 그 유지와 그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북은 점점 소외되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강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지역 소멸,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강법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한이 생겨야 됩니다. 전북은 왜 제외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당론화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북 주민들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면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거 이런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소외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이건 전주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온몸을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고위원 되시면 예.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두관 이제 당대표 후보가 개딸들이 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반박을 하시고 이 논쟁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희 주제는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비판을 했는데 반박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통합을 주장하면서 계속 분열로 갑니다. 김두관 후보가 문제 제기한 걸 분명히 저는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김두관 후보 본인의 몫이지 이걸 자꾸만 물고 늘어지면서 또 새로운 분열로 간다?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정신과 맞지 않고 후보 중에 제가 맏형입니다. 맏형의 역할은 이 최고위원들 당을 통합하고 하나의 민주당 원팀으로 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제기한 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논란을 삼는 것이 당의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다만 문제 제기 충분히 했다. 네. 조중동 분열 책동에 놀아나지 마라는 것이 저희 문제 제기입니다. 지지자들과 싸우지 마라. 싸울 시간이 있으면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전주 지역 주민들이 이 방송을 다 본다면, 당원들이 본다면 아마 압도적인 표로 저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